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31살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지난주에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간 느낌이랄까요? 먼저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2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대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도 분당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했는데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분당 정자동의 작은 아파트를 샘플려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요. 남편 명의였지만 저희 둘의 보금자리였죠.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한테는 충분했어요. 문제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며느리 왔어? 회사 힘들었지?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열쇠 받았지. 김치찌개 끓여놨어. 먹어.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열쇠를 줬다는 걸 저한테 말도 안 했거든요. 어머니, 남편이 열쇠 드렸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럼 우리 아들 집인데 엄마가 열쇠 있어야지.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려면 열쇠가 있어야 하잖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응. 너희 저녁 해놨어. 어서 씻고 먹어. 저는 남편한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고 돌아가신 후에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왜 어머니한테 열쇠 줬어?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가 달라고 하셔서. 가끔 반찬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좋은 일 아니야?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나한테 먼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인데. 미안. 다음부터는 미리 말할게. 근데 엄마가 반찬 해주시는 거 나쁘지 않잖아. 저는 불편했지만 넘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반찬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초라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희가 출근한 사이에요. 시댁이 분당구 서현동이라서 우리 집까지 차로 10분이면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반찬을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 같은 거요. 솔직히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근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했더니 거실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소파 옮기셨나 봐. 다음 날은 커튼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색 커튼이 시어머니 취향인 화려한 꽃무늬 커튼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 커튼 누가 바꿨어?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바꾸신 것 같은데. 예쁘지 않아? 엄마가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사오셨대. 예쁘긴 한데. 우리 집인데 허락도 없이 바꾸시면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좋은 걸로 해주신 거잖아. 그리고 우리 돈 안 들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 좋은 뜻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해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침대 시트가 바뀌어 있었고 화장실 수건도 바뀌어 있었어요. 욕실 매트도 주방 매트도 다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우리 집인데 제가 집주인 같지 않았어요. 매일 퇴근하면 뭔가 바뀌어 있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선택한 것들로 집이 채워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화장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 화장품들이 다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고 서랍 안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쓰던 화장품 몇 개는 사라지고 새 제품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화장대는 제 개인 공간이잖아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어머니 오늘 우리 집 왔어? 응. 청소해 주신다고 하셨어. 청소는 왜 해? 나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리고 왜 내 화장대를 정리해? 내 화장품도 버리고. 뭘 버리셨는데? 내가 쓰던 스킨이랑 로션. 그리고 립스틱 2개. 엄마가 새 거 사주신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버렸다는 게 문제잖아. 여보, 괜찮아.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하신 거야. 더 좋은 제품 사주신 거잖아. 좋은 뜻이면 다야?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그리고 거기는 내 사적인 공간이야.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서운해 하시겠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 눈치를 더 보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제 우리 집 오셨죠? 응. 청소 좀 했어. 며느리가 청소를 잘 안 해서 먼지가 쌓이더라. 어머니 저는 청소 열심히 해요. 주말마다 하고요. 그리고 제 화장대는 왜 정리하셨어요? 너무 지저분하더라. 화장품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쓰던 화장품들 싸구려 제품이더라. 그래서 내가 좋은 거 사다 놨어. 어머니 그래도 거기는 제 개인 공간이에요. 허락 없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 뭐?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며느리 거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산 집이고 우리 아들 명의야. 내가 우리 아들 집에서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래도 저도 같이 사는데. 너는 그냥 들어온 거잖아. 집 살 때 돈 한 푼도 안 냈으면서. 우리 아들이 혼자 5천만 원 모아서 산 집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집은 남편 돈으로 샀어요. 저는 결혼 준비하느라 돈을 다 써서 집 살 때 보탠 게 없었어요. 앞으로도 나는 우리 아들 집에 갈 거야.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필요한 거 사다 놓고. 며느리는 그냥 고맙다고 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 집이 당신 명의니까 어머니가 뭘 하든 상관없다고. 나는 돈 안 냈으니까 입 닥치라고.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했어? 그건 좀 심하네. 미안. 미안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말해줘.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말라고.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여보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엄마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그럼 나는 어떡해? 내가 계속 참으라고? 내가 이 집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살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조금씩 말해볼게. 너무 강하게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그럼 어머니가 들으실 것 같아? 일단 해볼게. 조금 기다려줘. 근데 달라진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씩은. 그리고 점점 더 대담해지셨어요. 제 옷장을 정리하시고 냉장고 음식을 버리시고 심지어 제가 아끼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버리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대학 때부터 모았던 인형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곰돌이 인형, 토끼 인형, 강아지 인형. 10여 개가 넘는 인형들이 다 없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 인형들 어디 갔어요? 버렸어. 이제 어른인데 인형을 왜 모아둬? 유치하게. 그리고 먼지만 쌓이잖아. 그래도 그건 제 거잖아요. 제가 대학 때부터 모은 건데. 이 집에 먼지만 쌓이는 쓸모없는 거였어. 내가 정리해줬으니까 고마워해. 이제 집이 훨씬 깔끔해 보이잖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인형들은 제게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생일 때마다 선물해준 거였고 각각 다 의미가 있었어요. 남편한테 또 얘기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인형들 다 버렸어. 내가 아끼던 거. 10년 넘게 모은 거. 미안.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다시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당신 어머니는 안 들어. 당신도 제대로 말 안 하잖아. 나도 말은 하는데 엄마가. 당신이 강하게 말 안 하니까 어머니가 계속 그러는 거야. 여보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강하게 말하면 엄마 화내시고 우리 관계만 나빠져. 그럼 나는 계속 참으라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해결하기로요.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렸어요. 11시쯤 되니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며느리? 너 왜 집에 있어? 회사 안 갔어? 휴가 냈어요. 어머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오늘 대청소 하려고 했는데 도와줘.
방 정리도 하고 베란다도 정리하고. 어머니, 저 청소 안 할 거예요. 뭐? 그리고 어머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너가 지금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해? 네. 어머니가 허락 없이 우리 집 물건 버리시고 제 사생활 침해하시니까요. 사생활 침해? 내가 청소해주고 정리해주는데 그게 침해야?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어머니, 저는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오시는 거.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 너 정신 차려.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5천만 원 모아서 산 집이고 우리 아들 명의야. 내가 왜 못 와? 같이 사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허락? 너가? 집 살 때 돈도 안 낸 주제에? 너는 그냥 우리 아들 집에 들어온 거야. 그래도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매달 생활비 절반씩 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생활비? 그까짓 거? 집 산 돈이랑 비교가 돼? 사는 사람? 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지.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 사는 거야. 어머니,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 그리고 며느리, 너 감히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해? 너가 누군데? 우리 집안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이고 어머니의 무단 출입이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지 마세요.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우리 아들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그러세요? 저도 남편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가 제 인형 버린 것도 제 화장품 버린 것도 허락도 없이 집안 이것저것 바꾼 것도 다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좋아. 내가 안 올게. 근데 너 각오해. 우리 아들한테 너 얼마나 나쁜 며느리인지 다 말할 거야. 말씀하세요. 저도 남편한테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시어머니가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저는 바로 열쇠 교체 업체에 전화했어요. 오늘 중으로 현관문 열쇠 교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시간 후에 갈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2시간 후 기사님이 오셔서 열쇠를 교체했어요. 새 열쇠는 2개만 만들었어요. 제 거랑 남편 거요. 비용은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나 왔어.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저는 새 열쇠를 남편한테 줬어요. 이게 뭐야? 새 열쇠. 오늘 교체했어.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왜? 뭐 때문에? 어머니 때문이야. 더 이상 어머니가 우리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심한 건 어머니야.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물건 버리고 내 사생활 침해하고 내 인형들 다 버리고. 그래도 엄마인데. 열쇠를 바꾸다니. 엄마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야. 당신도 불편하지 않았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꾸 오는 거 편했어? 그건 편하지 않았잖아. 당신도 어머니가 우리 집 이것저것 바꾸는 거 싫었잖아. 어제도 당신이 좋아하던 쿠션 없어진 거 봤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좀 불편했어. 엄마가 우리 집을 너무 자기 집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 물건도 몇 개 없어졌고. 그럼 나를 이해해줘. 나는 훨씬 더 불편했어. 내 물건들이 사라지고 내 공간이 침해당하고. 알았어. 근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 진짜 화내실 텐데. 사실대로 말해. 우리가 불편해서 열쇠 바꿨다고. 엄마 충격 받으시겠어. 충격 받으시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삶이 더 중요해. 우리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우선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근데 여보, 너 오늘 어머니 만났어? 응. 어머니가 오셔서 제대로 한판 붙었어.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다 얘기했어요. 제가 돈도 안 냈으니까 입 닥치라는 말, 얹혀 산다는 말, 우리 아들 집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그건 너무 심한데. 그치? 나도 충격받았어.
미안해, 여보.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한 줄 몰랐어.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너 열쇠 바꿨다며? 네, 엄마. 왜?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저희가 불편했어요. 엄마가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물건 버리시고 이것저것 바꾸시니까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가 너희 집 깨끗하게 해주려고 한 건데. 쓸모없는 것들 버려주고 좋은 걸로 바꿔주고. 엄마,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다 의미 있는 거였어요. 특히 아내 인형들은 친구들한테 받은 선물이었는데 엄마가 다 버리셨어요. 인형? 그 먼지 쌓이는 것들? 어른이 무슨 인형을 모아도. 엄마, 그건 엄마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저희 물건이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저희 사생활도 중요해요.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사생활? 엄마가 무슨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너희 잘 되라고 한 건데.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매일 집에 왔을 때 뭔가 바뀌어 있고 제 물건이 없어지고. 너 지금 며느리 편 드는 거야? 그 여자가 너를 세뇌시켰구나. 엄마, 아내 탓이 아니에요. 저도 불편했어요. 진짜로요? 뭐? 너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우리 집에 자꾸 오셔서 이것저것 바꾸시는 거 싫었어요. 제가 아끼던 쿠션도 없어졌고 제 책들도 정리한다고 순서 다 바뀌고.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너도 그랬어? 너도 엄마가 싫었어? 싫은 게 아니라 불편했어요. 우리 집인데 제가 주인 같지 않았어요.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편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오늘은 뭐가 바뀌어 있을까, 뭐가 없어졌을까 하면서요. 아들, 엄마는? 엄마 알아요. 엄마가 저희 잘 되라고 하신 거.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이거 바꿔도 돼? 이거 버려도 돼? 이렇게요.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싫었어? 너희한테 짐이었어?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경계가 필요해요.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집 정리하고 환영할게요. 그리고 뭔가 바꾸시거나 버리시기 전에 꼭 물어봐 주세요. 연락을 해야 한다고? 내가 우리 아재 시도 책외속 편집들 집에 가는데 연락을 받아야 해? 네. 저희 집이니까요. 엄마 집이 아니라요.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지. 내 명의잖아. 내 돈으로 산 집이고. 남편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 명예 맞아요. 근데 제 아내도 이 집 주인이에요. 저희 둘이 같이 사는 집이니까요. 그리고 엄마, 어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 아내가 돈도 안 냈으니까 입 닥치라고 하셨다며요? 얹혀 산다고 하셨다며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그건 며느리가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해서 화가 나서. 엄마,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에요. 아내는 얹혀 사는 게 아니에요. 매달 생활비 절반씩 내고 집안일도 하고 저 챙기고. 아내도 이 집 주인이에요. 아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제 명의지만 결혼하면서 아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뭐? 네. 공동 명의로요. 근데 아내가 싫다고 했어요. 당신 돈으로 산 건데 왜 내 이름 넣냐고. 그래서 제 명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넣으려고 했었다니. 시어머니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엄마, 아내한테 돈 안 냈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내는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이 집의 주인이고요. 시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네.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엄마 뵙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오셔서 이것저것 바꾸시는 건 불편해요. 알았어. 엄마가 생각을 좀 해볼게.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에 엄마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여보, 너 정말 공동명의에 실었어? 응. 당신 돈으로 산 건데 내 이름 왜 넣어?
나중에 내가 돈 모아서 다음 집 살 때 그때 같이 넣자. 남편이 저를 꼭 안았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그 다음 주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다음 주도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이 걱정했어요. 엄마가 연락이 없네. 내가 전화해 볼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엄마 왜 연락 안 하세요? 저희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미리만 연락 주시면요. 너희가 엄마 필요 없다며. 그래서 안 한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미리 연락만 달라는 거였어요. 됐어. 나는 이제 너희 집 안 갈게. 신경도 안 쓸게. 너희 알아서 잘 살아.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지.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다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당신 어머니 편 들 거야? 아니야. 당신 편이야. 절대로. 근데 엄마한테도 미안하기는 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알아. 당신이 정말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 고마워 여보. 우리 집 지켜줘서. 2달이 지났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추석에 시댁 갈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니까. 그리고 2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뵀잖아. 그런가? 나도 같이 갈게. 정말? 고마워 여보. 추석 당일 저희는 서현동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왔어. 들어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며느리. 내 어머니. 엄마가 미안해.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엄마가 지난 2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너희한테 너무 선을 넘었구나.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그냥 너희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우리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며느리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좋은 것들로 바꿔주고. 근데 그게 오히려 너희를 불편하게 했구나. 너희 허락도 없이 이것저것 바꾸고 물건 버리고.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맞아. 너희 집은 너희 집이야. 엄마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우리 아들 명의라고 해도 그건 너희 둘의 집이야. 어머니. 며느리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갈 때 미리 연락할게. 허락받고 갈게.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는 화해했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